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도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독수리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도 관광을 나서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서해 관광에 나서기 앞서서 한 가지 확인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말 특별히 시기에 맞춰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수능 이야기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편 수능 이 문제 꼭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것은요,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되는데 매번 출제될 때마다 1번 문제로 출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번부터 잘 풀려야 시험이 술술 잘 풀린다고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2022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4교시 사회탐구 영역 한국지리 1번의 독도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리 온라인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답글의 내용이 옳은 학생을 고른 것은 가는 동해에 위치한 섬으로 동도와 서도 및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마라도를 설명하고요. 다는 이어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라는 백령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갑학생 마라도는 독도와 백령도 중에 가장 저위도에 위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그 전에 이어도가 있죠. 을학생은 이어도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학생은 백령도는 독도보다 우리나라 표준경선과 거리가 가깝다. 우리 표준경선 동경 135도 일본의 오카야마를 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자, 정학생은 독도와 마라도는 영해 설정에 통상기선을 적용해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맞죠? 무학생 독도와 백령도 직선거리는 마라도와 이어도 간의 직선거리보다 가깝다. 전혀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문제는 15편에서 설명되는 그대로 2016년 문제와 아주 판박입니다. 판박이. 그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요. 풀이해본 그 결과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어떤 문제가 뭐냐 하면 영해선 설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직선기선이냐 통상기선이냐 그게 아주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독도 문제는 영해 기선 문제가 나오니까 분명히 숙지하도록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족집게 가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지요. 제가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이 수능 방송을 좀 공개하려고 문의했더니 그것은 곤란하다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공개했다면 본 문제를 본 수험생들은 무조건 다 맞췄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자료와 사실을 근거로 해서 독도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외롭고 보는 이 현실이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죠. 단지 우리는 270명 정도가 보는데 아주 그릇된 정보를 296만 명이나 보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고등학생이 있으면 다른 것은 제가 독도 방송이 재미없다고 그러고 안 보더라도 이 15편하고 14편은 꼭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절대 미치지 않을 겁니다. 자, 독도를 위한다는 일념으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독수리님 여러분들도 저의 심정과 다름이 아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답한 마음을 한번 풀어보도록 배를 타고 서도나 한 바퀴 돌아봅시다. 어떻습니까? 사진이 뭔가 좀 철학적 분위기가 납니까? 제가 독도에 들어가서 처음에 아주 마음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앉아 있을 곳도 마땅찮고 해서 그랬는데 울릉도에 나오다 보니까요, 울릉도 부둣가에 거기서 더덕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 앞에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요걸 독도에 가져가면 아주 편리하겠다 싶어가지고 할머니한테 몇 푼 드리고 샀습니다. 그래서 저 독도 선착장, 서도 선착장 끝에 이렇게 갖다 놓고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고요. 특히 물이 맑고 달 뜨는 밤에 앉아 있으면 정말 시인이 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서도 저반 시설의 모습입니다. 이 시설은 길이가 짧고 또 무엇보다 이 물이 얕습니다. 얕아가지고 아마 5톤 정도도 뭐 배가 여기에 접안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2003년에 이 저반공사를 마치고 2005년에 이제 또 선가장이라고 해서 배를 올릴 수 있는 옆쪽에 경사진 지역을 이제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수도에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게 되었지요. 자, 이제 이 선착장에서 출발해가지고 보트를 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합니다. 서도 선가장을 벗어나서 모퉁이를 돌면 구건조장이 나타납니다. 과거 독도 첫 주민 최종덕 씨가 거주할 때 이곳에 건조장을 지었다고 해서 구건조장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물론 주민숙소에서 구건조장까지는 이렇게 걸어서 다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전에 봤던 의자에도 자주 앉아 있었지만 독도에 있을 때 이곳 구건조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마도 그거는 육지와 가장 가까운 곳이 이곳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건조장에 서면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쪽에 이제 깊이 베여갖고 물이 이렇게 들어간 동굴이 보이죠. 해식 동굴입니다. 이 동굴은 바로 주민숙소 마당과 이렇게 간통되어 뚫려 있습니다. 이 이제 동굴을 통해서 가지고 물이 주민숙소 마당까지 드나들 수 있도록 된 거죠. 저는 처음에 독도에 갔을 때 이 동굴에서 울려오는 파도 소리 때문에 도저히 밤에 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파도가 조금 이제 거칠게 치는 날이면요, 밤새도록 천둥 소리가 나고 방바닥이 흔들립니다. 드르륵드르륵 흔들리는데 이건 완전히 망망대해 쪽배에 누워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패널이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끊임없이 파도가 동굴로 들이치니까 동굴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동굴이 얇아져 가지고 붕괴 위험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동굴의 마모 정도가 어느 정도 깎여 나가는지 그것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계측기를 이렇게 동굴 안에 설치를 했어요. 그 계측기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에너지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둔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동굴이 워낙 급속도로 깎여 나가니까 2009년 이제에는 동굴 앞에다가 대형 테트라포트 아시죠? 부둣가에나 이런 데 물이 들어치지 못하도록 육각형으로 만들어진 불가사리 모양 비슷한 그 구조물 말이에요. 그 테트라포트 99개를 이 바닷속에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파도의 이제 저항이 많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 이후에 이제 주민숙소가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자, 이제 구건조장에서 조금 더 한번 진행해 봅시다.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이곳은 울릉도에서 이제 배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풍경입니다.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가 바다에 이제 발을 담그고 물을 마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위의 근간 부분도 이렇게 마치 코끼리 가죽과 비슷해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는 코끼리 바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끼리 바위 아래쪽에는요, 독도에서도 유난히 물이 맑습니다. 바닷속이 흔히 들여다 보이죠. 이제 이건 물속을 들여다보면요, 완전히 스노클링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곳에 이제 보트를 세워놓고 천천히 바닷속 비경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서도 방향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